안녕하십니까. 너의 미래가 달달하길 바래. 낭만 강사 홍사부입니다. 자, 오늘하고 다음번 회차에서는 고교학점제죠. 지금 1학년, 중학교 3학년. 지금 이 친구들의 입시가 상당히 혼탁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방향이 결정됐을 경우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알려지지 않은 분명히 어떤 문제점이 좀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건 다음 회차에 제가 동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회차에 이야기할 것들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오늘 할 이야기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들이 겪어야 될 입시가 어떻게 진행될 건지를 예측해 보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지금 착각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왜? 1등급에 대한 구간이 많아졌다. 그리고 선택에 대한 부분이 어떻다. 이것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는데, 자, 이 부분에는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알지 않는다면 큰 낭패를 보기가 쉽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대전제를 하나 깔게요. 자, 내신에 집중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수능, 그리고 논술, 그리고 제시문 기반의 면접 시험에는 점수가 하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의 상관관계는 어떠냐면, 자, 일단 학교와 선생님이 학생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장악이 있어야만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집중하는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 아이들의 통제력을 어떻게 높이느냐? 시험의 출제 범위를 줄이는 겁니다. 시험의 출제 범위를 줄인다는 것은 교과서, 그리고 지정된 교재, 그리고 프린트로 범위를 축소를 시키게 되면 아이들은 거기에 집중하겠죠. 특히 프린트 상황에 집중하다 보게 되면 선생님에 대한 집중도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를 흡수하는 범위가 좁기 때문에 당연히 생각의 폭이 좁고 그리고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은 내려가겠죠. 자, 이렇기 때문에 수능이라든지 논술에 관련된 어떠한 그 능력치는 당연히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수시에 집중하다 보면 내신을 집중할 수밖에 없고 학생부의 점수에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것은 정말 좀 아이러니하게 자기가 공부하는 수준을 결정하게 되는 결정적인 포인트가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학교 문제의 레벨을 벗어나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좀 논외로 치는 그러한 경향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 내신을 준비하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대응하는 과목들이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력이 안 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두 가지 의미로 인해서 내신에 집중을 한다, 수시에 올인을 한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논술, 수능, 그리고 제시문 면접에 대한 것들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다음번 동영상까지 연결되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자, 지금 이러한 사항들은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을까요? 자, 일단 고교학점제하고 수능의 출제 경향 상황은 내가 어떤 학교를 어떻게 지원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대학 입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상당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고교학점제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고교학점제에서 내신 등급이 5등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9등급제인 경우에 1등급이 4%까지였지만 5등급제에서는 1등급이 몇 퍼센트? 10%로 확대가 됩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이죠. 자, 이렇게 되면 교과 전형상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과를 정량평가하는,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사용하는 그러한 전형에서 1등급 동점자가 많아지게 됩니다. 특히 극상위로 치부되는 의대 같은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한 영향력은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겠죠. 자, 그러면 대학에서는 이걸 평가하기 위해서 어떤 차이를 만들까가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자, 일단 서류에서 세특을 보는 상황이 대부분인데 그 세특으로 어떻게 차이를 만들 수 있을까? 자, 세특에서 일반고가 어떠한 차이를 만드는 건 상당히 힘듭니다. 물론 차이를 만드는 학생도 있지만 거의 99% 대동소이하거나 아니면 거의 비슷한 세특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읽어보게 되면 난이 근데 이러한 세특이 상당히 많아요. 자, 그렇다면 세특이 좀 독특하게 가는 학교는 어디일까요? 당연히 외고,
영재고, 과고 이러한 학교들이 많습니다. 물론 특성화고도 이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특성화고는 대부분 교과 전형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추천 전형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논외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것이 특목고에 유리한 사항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목고는 교과 전형을 사용을 잘 안 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형의 특성과 지원하는 경향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이 조금 다르다는 거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사항으로 어떻게 차이를 만들까? 면접이라는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대학교의 레벨이 좀 나눠져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중대 이상과 중대 미만의 대학으로 나눠서 위쪽은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반드시 발생을 할 것이고, 밑에는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그거에 준하는 좋은 학생들을 뽑을 거야 라는 방향성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중대 이상은 면접에 대한 방향을 새로 만들 거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중대 미만은 100% 서류 전형으로 가서 상위권 아이들을 선점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면접은 학생부를 기반으로 하는 인성 면접에 가깝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가 지원한 학과에 대한 어느 정도 소양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과 인성을 물어보는 그런 경향이 좀 짙죠. 자, 특히 의대 같은 경우에는 의사에 대한 직업윤리라든지 아니면 학생부를 기반한 면접, 그리고 학교 생활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것들을 물어보는 인성에 가까운 면접이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변화는 반드시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면접이라든지 수능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거로 그럼 당연히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 하나 더 근거를 제시를 하도록 할게요. 자, 수능에 변화가 생겼죠. 지금 1학년부터는 수능의 그 과목의 대상이 좀 달라집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대수와 미적분원 공통 부분을 시험을 보고 확통의 공통 부분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과탐도 마찬가지나 과탐도 공통 부분이 출제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부분은 그럼 대학 쪽에서 어떻게 바라볼까? 자, 그러니까 현재 극강 간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동점자가 많이 발생을 할 것이고, 그리고 수능에서 공통 부분만 출제를 하다 보니까 미적분 2에 대한 실력을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대학교 자체적으로 검증하려고 들겠죠. 자, 그러기 때문에 방향성은, 자, 그러니까 면접이 강화되고 논술의 인원수가 늘 가능성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는 고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3학년의 입시를 예측해 볼 필요가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자, 두 가지 상황은 분명하게 보여요. 어떤 것이냐면 면접이 조건 제시문을 바탕으로 하는 면접 시험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논술의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작년부터 고려대학교가 논술이 부활이 됐고, 다른 대학교들도 아마 논술이 부활될 가능성이 상당히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죠. 그리고 중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지원을 해야 됩니다. 중학교 3학년 같은 경우 고등학교를 지원할 때 그 방향이 분명히 문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내신의 폭이 넓어졌잖아. 그럼 내가 내신을 잘 딸 수 있는 학교로 가서 좋은 내신 따면 좋겠네? 이렇게 되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자, 서류 전형에서 합격이 되더라도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시험이라는 관문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시험이란 관문을 통과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내신 수준의 지식보다는 조금 더 폭넓고 심도 있는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논술에 대한 심화 문제를 출제를 했을 때 그거를 반드시 풀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면역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신을 딴다? 그럼 수시에 집중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자, 논술이라든지 조건 제시문을 기반으로 하는 면접 시험에 대한 대응력은 떨어진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중3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는 고등학교가 내신 따기 좋은 학교로 지원하는 게 맞냐? 환경 부분에서 분명히 악영향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1학년 같은 경우에 그럼 내신에 올인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수능이 공통 부분이 출제가 된다고 해서 쉽게 출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거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의 면접이 조건 제시문에 대한 면접 시험이잖아요. 그런데 미분이나 적분을 출제를 안 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통 부분만으로도 충분히 어렵게 난이도를 구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수능이 공통 부분을 출제한다는 것은 난이도를 떨기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범위를 좁힐 뿐이지.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아질 수도 있고 지금처럼 유지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곡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지금 1학년들 그리고 중3 그 밑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자, 단순하게 생각해서 내신을 나는 따는 거에 주된 목적을 갖겠다, 그거로 인해서 나는 의대를 갈 거야 라는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은, 일단 중앙대학교 이상 그리고 내가 의대를 지원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내신에 대해서 중요도를 높이되, 내가 공부하는 그러한 범위는 학교 내신의 레벨에 맞추지 않고 심도 있게 심화 있게 공부를 해주지 않는다면 서류 전형에서 통과를 했다 하더라도 면접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논술에 대한 대비는 안 될 것이다. 또 수능에 대한 대비도도 많이 낮춰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폭넓게 그리고 심도 있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중3들이 생각할 때 바뀌어가는 입시제도에 대해서 오판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의 미래가 달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낭만강사 홍사부였습니다. 네 생각으로